대부분의 돈은 SOC 사회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많이 쓰였고요. 네네. 그 돈이 전부 다 이제 빚으로 된 겁니다. 4조 위안을 대부분의 중국 정부에서 국영기업에 대출하게 해가지고 국영기업이 인프라를 투자하는 그런 은행으로부터 대출하는데 이제 국가에서 그걸 대출하도록 그냥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거죠. 네. 이 돈이 풀릴 수 있도록. 미국에서도 정부 쪽에서 양적 완화를 돈을 시중에 풀지만 네. 하고 안 하고는 그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지. 중국처럼 중국은 지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국유기업도 좀 나서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국유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없는데 그러면 은행에 가서 한번 빌려라. 거의 대부분 국유기업들이 다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조금 약간 느슨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만기 연장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기 연장 해주고 뭐 아니면 최악의 경우 정부에서 그러면 주식 출자 전환을 시켜라. 채무자가 돈이 없는데 빚은 받아야 되겠고 채무자 쪽에서 그러면 우리 주식으로 그렇게 소위 말해서 유상증자 비슷하게 그럼 우리 주식을 좀 사라. 그 액수만큼 네. 이거 주식을 내줄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돈 대신 주식으로 갚는다는 거죠. 예. 그게 결국 중국 돈으로 중국 기업에게 중국 정부가 빌려준 거니까 예. 그 문제가 안 되지 않나요? 최초에 정부가 약간의 그 후견인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계속 큰 기업이 계속 적자가 워낙 크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거 어느 정도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오면은 할 수 없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완다라는 부동산 그룹이라든가 몇몇 부동산 개발 업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금 사정이 어렵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몇몇 대기업들을 디폴트도 선언하고 그랬죠. 전국 정부에서 좀 관리를 하고 내가 보니까 이 관리할 필요가 있는 데는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최악의 경우가 이제 버리는 카드인데 그런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 와서는 조금 몇 군데 생기죠. 중국의 가장 유명한 청화윤이라는 그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정말 대대적으로 한국 반도체를 따라잡겠다고 야심차게 하는 기업 얼마 전에 디폴트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랴오닝성이라고 산둥성 위에 있는 네. 거기에 성정부가 운영하는 국영 그 자동차 회사 화천 자동차라고 있습니다. 이게 BMW의 자회사하고 네. 뭐 하여튼 그게 돼 있는데 그 회사도 디폴트를 맞았죠. 그 어. 다음에 이제 허난성에 있는 그건 이제 에너지 그룹이죠. 석탄 융통 석탄 발전이라고 그 그룹도 이제 디폴트를 국유기업 세금대가 최근에 맞아가지고 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중국 정부에 위기가 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오고. 이게 최근 이야기라는 거죠? 예, 예.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금융협회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발표하는 게 있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데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기업 부채 비율이 그 국제금융협회에서는 올 상반기가 166%로 나왔습니다. 기업 부채 자기 자본 대비 166%. 예. GDP 대비 전부 다 GDP 대비 166%인데 네. 미국이 49% 정도 되거든요. 기업 부채가. 네. 일본이 96%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기업 위험하다는 부채가. 거죠. 그 중에 166%면 내 생각에 국유기업 부채가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70%는 국유기업 부채라고 봐요. 그 회색 코뿔소라는 게 위험은 분명히 위험하지만 사람들이 뭐 괜찮겠지 해가지고 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빵 터지는 거죠. 그런 걸 보고 회색 코뿔소라는 이야기인데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위험들인데 예. 네. 쉽게 무시당해버리죠.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정부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가서는 이제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을 때 터져버린다는 거죠. 코뿔소는 원래 회색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 터진다는 거죠. 예. 너무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위험이라고 인지 못하는 위험. 그런데 충분히 위험하다는 걸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는 거 비슷하게 돼가지고 네, 네. 계속 그 상태가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임계점이 올 거 아닙니까? 네. 그 중국의 은행을 예. 대상으로 빌린 것들을 못 그런 거잖아요. 부채라는 게. 예.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출자 절환이나 이런 걸로 계속 넘겨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소련 예를 들면 이건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소련 같은 경우에 네. 그 소련 경제 전문가 치고 소련이 망할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망하고 나서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네. 통계 조작이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네네. 사실 뭐 중국은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어. 거기에 비하면 훨씬 많이 개방돼 가지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인 데다가 네. 수출도 뭐 거의 공산권 나라끼리 하니까 통계 조작 같은 경우는 수출이 얼마 했는지 뭐 그거 발표하는 것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소련의 붕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다가 통계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네.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것도 통계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어. 당위성만 나열돼 있지 실제 수치가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경제 성장률을 원래 8%쯤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 숫자를 맞춰가지고 한 8%로 하는 거 이런 식이라는 거죠. 목표가 그러니까- 먼저 정해지고 네. 그냥 숫자를 짜 맞추는 식으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자, 중국은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개방되고 예를 들면은 중국이 그래 할 수 없는 이유가 수출 같은 경우에 네. 사실 미국에서 보는 거하고 중국에서 보는 거 수출하고 차이가 많이 액수는 한 1,000억 달러 정도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왜냐하면은 그거는 미국하고 왔다 갔다 온 게 있으니까 네. 중국에서 이거 조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미국 거도 있는데 네. 내가 뭐 이 회사가 저 미국에서 $1,000 받았는데 내가 뭐 $2,000 받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안정적인데 물론 중국에도 통계 조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옛날의 소련처럼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불구하고 부채가 늘어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소위 말해서 좀비 기업이라 그래, 한계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네, 네. 팔아가지고 이익으로 가지고는 연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돈을 빌려 와야 되죠? 은행에서 빌려줄 거 아닙니까? 뭐 국유 기업이니까. 그런데 그 위에서 그 기업 뭐 계속 놔둬놓았다가는 이거 더 경제가 어려워지겠다 싶으면 이제 날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최대한으로 그래서 선별적으로 네. 하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잘 하겠죠. 그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도 된다 안 된다를 어쨌거나 나라에서 정하니까 엔트그룹도 하루 만에 문 닫게 했는데 네. 아니, 문 닫은 게 아니라 진행되는 거 막았는데 그럼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생사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걸 쥐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기업 부채라는 것도 예. 결국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아무리 커져도 그럼 계속 출자 전환해주고 유상증자하고 정부에서 참가해주고 그럼 그런데 자본금 늘려서 그런 기업이 한두 개면은 관리가 네. 가능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네. 그게 너무나 자꾸 비대해졌을 때는 어렵다는 거죠. 그게 내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가게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중국의 그리고 경제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예, 국유자산관리위원회라는 네네. 부처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형 국유기업을 한 100개 정도를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산업자본에서 어느 정도 하지만 네. 그건 뭐 우리는 뭐 그냥 거의 대부분 민영기업이니까 뭐 공기업 해봐야 그런 정도만 관리하는 거고 네. 여기서는 그 국유기업을 전체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죠. 네. 부정부패했다. 네. 그러면 보통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겠다. 부정부패. 예. 뭐 10억, 20억, 예. 10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100억은 사실상 거의 없죠. 예. 100억. 역사상 나올 만한 그런 거죠. 100억까지 가면. 그래 예.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죠. 중국 같은 경우에 예. 뭐 군인도 뭐 한 대령 뭐 별도 안 됐는데 그런 정도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비위 사실이 이제 그게 돼가지고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네. 잡혀가지고 해먹은 집을 거죠. 수색을 해보니까 네, 네. 현금이 3톤 나왔다는 거입니다. 현금이 3톤이 나왔다. 예, 위안화가 3톤 나왔다는 거예요. 아, 물론 뭐 금액으로. 달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부정 비리로 잡혔다 그러면은 조금 거물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00억은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고 뭐 이 기업은 뭐 더 이상 성장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나라에 미치는 영향 정도 아니면 실업의 수준이라든가 관리를 하겠죠. 네. 그러다 이제 그런 기업이 자꾸 늘어나면은 한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의 경제 복잡도가 예, 커질수록 예. 이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를 못하는 부분도 나타나겠네요. 나타날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회색 코뿔소. 기업 부채 같은 경우는 경제 붕괴랑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임금 지급이 안 될 거고. 예, 그러면 또 중국 소비도 무너지고. 예.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죠. 부실화가 심하면은.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그 31개 성자치구에서 재정 자립도가 뭐 100% 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 한
8, 90%는 뭐 상하이나 베이징, 광저우, 음. 선전 이런 발전한 도시라든가 네. 이런 경제 데에 자립도가 100%가 넘어간다는 건 흑자 나는 도시가 예, 100% 넘어간다는 건데 예, 그러면은 흑자가 나는 도시가 세입 세출 비교해 봤을 때 예. 돈이 남는 도시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북부 지방, 뭐 신장, 위구르, 티벳 이쪽으로 윈난성 이런 쪽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50%도 안 되니까 네네.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뭐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내려 보내줘가지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수임세를 못 따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냐면은 부동산 개발 업체를 끼고 우리 땅을 팔게 뭐 아니면 그래가 인프라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지방정부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지방채 같은 걸 발행하나요? 그러면? 아, 지방채도 발행하죠. 처음에 요즘 와서는 발행하는 거죠. 네. 처음에는 못 했는데. 네. 그럼 뭐냐면 거기서는 일반 은행에서는 뭐냐면 지방은행에서 뭐냐면 뭐 광둥성 정부가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네. 뭐 신뢰도는 믿을만하죠. 뭐 믿을만 하니까 네. 돈을 빌려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제 지방 정부가 그거 가지고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뭐 쓰기도 하고 그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조세 수입하고 이래도 다 못하니까 빚이 늘어나는 거죠. 몇몇 그거 시 있죠. 우리 같으면 뭐 조그만 시죠. 네. 이런 데는 디폴트를 선언해가지고 뭐 의사, 병원 그거 전부 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그거니까 국유화돼 있으니까 네. 돈 벌러 그냥 아르바이트로 뛰고 이런다는 기사도 디포트 있죠. 선언을 하면은 공무원에게 급여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 한동안 안 되다가 또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줬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아니면 그 성정부에서 내려줬는지 하여튼 그래갖고 뭐 몇 달씩 밀리고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부실이 통계에 따르면은 한 49조 위안 정도 된다고. 나중에 나오죠. 그림자 금융을 빼고 말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한 90조, 100조 정도 된다는 거죠. 100조 위안인 거죠. 예, 100조 위안. 1위안이 170원. 170원입니다. 1경 7천조. 예, 7천조 정도. 실제로 지방정부 부실 규모가 그 정도가 된다. 아, 그림자 금융을 포함한다는 게 그림자 금융은 뭐예요? 은행권이 아닌 네. 은행 감독 당국의 감독을 안 받는 대부업체 비슷한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빚이 많다는 거예요. 가장 대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네.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예, LGFV인가 그런데 네. 네. 좁은 의미에서 그림자 금융은 자산 관리 상품, 그다음에 P2P 개인 대 개인 간의 네. 그 온라인 대출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자산 관리 상품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투자자가 펀드 비슷하게 사면은 그걸 가지고 뭐 고이율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엔트그룹이 큰 이유가 네. 소액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뭐냐면 거기서 엔트그룹이. 예, 그래서 큰 겁니다. 엔트그룹이 그림자 금융을 하는 게 엔트그룹이네요. 알리바바에서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네. 뭐 계좌를 하나 만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내 돈을 넣어놓고 언제든지 뭐 물건 사기도 하고 뭐 넣어놓고 있어. 짧은 시간 내지는 뭐 소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잠자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알리바바에서 이걸 좀 이용하자 이래갖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자자는 이제 개미들이 있는 데서 지금 우리 금리 3.5%지? 우리 한 5, 6% 줄 테니 그때 한 7, 8% 줬어요. 그 일반 투자자들이 거기다가 전부 다 계좌를 내가지고 뭐 열흘 나는 이자가 뭐 한 7% 조금 되니까 엄청나게 투자자가 모르니까 수억 명이 몰린 거죠. 처음에는 쇼핑몰 하다가 거기 남은 돈 가지고 했었는데 예. 이거 돈 되네? 예. 그럼 여기다 쇼핑몰 이 계좌에다 돈 넣어놓자 그냥. 그러면서 투자 형태의 하나의 아예 상품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네. 거기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가 있는 돈 이거 그냥 잠자지 말고 네. 우리가 이자를 좀 줄 테니까 아니면 다른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 돈으로 그냥 계좌에 돈 끌어가서 쓸 수 있게 여기다가 넣어놓아라. 네. 그러면 7% 줄게. 10만 원 남았는 거 가지고 지금 살 거 없으니까 다음에 살 걸 대비해가지고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7%씩 이자가 나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네네. 안 그러면 이자가 하나도 못 받는데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게 네. 위어바우라는 자산 관리 상품이 된 거죠. 네. 그런 것들 예.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예, 자산관리 상품이라든지 이게 P2P 대출 예. 이런 것들이 P2P 대출은 뭐 아주 개인 간에 네. 그거다가 뭐 하나의 창구를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얼마나 우리나라도 위험하다고 그렇게 막 그거 그래도 뭐 금액 제한도 넣고 뭐 예. 이것저것 얼마 전에 뭐 토스에서도 그거를 중개하는데 문제가 있니 뭐 어쩌니 뭐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엔터그룹이 완전히 네. 오히려 뭐 알리바바 못지않게 커버렸죠. 아. 그래도 이제 그런 돈이죠, 일종의. 중국의 부동산 버블에도 그림자 금융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겠네요. 그렇게 그 돈이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간 거죠.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업체 자체도 네. 뭐 투자를 해가 뭐 돈을 내야 뭐 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마구 몰리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림자 금융이 가장 큰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버블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연결이 버블이 되죠. 있으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 임대 상품들을 또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그 자산관리 상품에서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또. 예. 사실 이렇게 보면 다 기업 부채라는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버블, 기업 부채, 지방 정부 부실, 그림자 금융 이 네 가지가 예. 각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연결이 거네요. 되죠. 어느 한쪽이 삐끗하면은 어려워진다는 거죠. 네.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경착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작년에 같은 거 2.3%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 네. 사실 중국은 5% 이하로 떨어지면은 성장률이 네.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많이 생기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경착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계속 경기 부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또 경기 부양을 하려면 또 그게 빚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사실 2008년에서 약 10년 뒤에 지금 네. 총 부채 비율 같은 게 100% 이상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순채권국 아닌가요? 예?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 자체만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제 이제 그거를 기업에 대한 좀 부분에 대한 건데 예.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외환 보유고가 많으니까 굉장히 부자인 사실 그뭐 부자인 거 맞죠? 지금 네네. 또 한 3조 왜냐하면 3조 달러가 아무런 없이 그냥 대부분 다 투자를 돼 있어가지고 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형태로 가지고 예, 국제 형태로 또 많이 갖고 있고 뭐 네. 그리고 위안화도 있고 뭐 달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또 그 돈 중에 또 뭐 일부 투자되어 있는 돈도 있을 수도 있고 네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또 그 빚도 많습니다. 해외 빚이. 문제가 이제 해외 빚이죠. 사실 국내 빚은 뭐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그 단기 채무가 우리나라도 IMF가 맞은 이후 가장 큰 문제가 단기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해외 단기 채무. 그렇죠. 네. 국가에서 뭐 빚지는 거 이런 거는 뭐 국가에서 뭐 연장해주고 뭐 이러면 되지만 그렇죠. 해외에서 빚을 끌어왔을 때는 이거는 봐주지 뭐 않으니까. 봐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외환 보유고 빚도 그 정도 됩니다. 네. 대충 액수가 조금 빚이 아무래도 좀 적긴 하죠. 네. 외환 보유고만큼보다는 적긴 한데 근데 돈이라는 게 뭐 해외 채무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M&A 하는 과정에서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M&A 과정에서 예, M&A라는 거는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거죠. 네. 중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채무가 많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보통 보면 그건 민영 기업이거든요. 네. 민영 기업들이 그래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가장 먼저. 정부에서 어떤 데는 또 해외에 가서 또 좀 M&A도 하고 왜냐하면 기술을 빼와야 되니까 기술을 사실 이게 계속 국가에서 노력해서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빠르게 발전하려면 M&A로 기술을 가져오는 게 더 낫죠. 예. 우리 상용 자동차처럼 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뭐 정부에서 의도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업 자체가 그렇고 사실 보면 그게 전부 다 빚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항 그룹이라고 해남성에 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그 항공 그룹이었는데 그게 막 문어발식으로 확장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뭐 명품 회사 뭐 무슨 회사 뭐 하여튼 세계 유명한 회사 다 했는데 나중에 뭐 자금줄이 막히나 그냥 꽈당 넘어져서 거의 지금 파산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 얼마 전에 보면은 그 있잖아요. 우리가 중국 그룹 샀는데 그 미래 에셋에서 호텔 체인을 네, 맞아요. 그것도 중국에서 그거
유동성 위기가 오니까 그걸 팔은 거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호텔을. 안방그룹. 안방부. 안방보험. 네네네. 안방보험이 지금 망했는데 네. 거의 거기가 막큰 과정 안방보험이 거의 망했어요. 거의 사실상 망한 상태죠. 아, 거기가 중국에서 엄청 잘 나가는 보험사라고 막 그랬는데. 예. 어. 그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회사가 등소평의 뭐 둘째 딸의 외손녀의 우사오후이라는 그 CEO가 네. 그런 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아하. 적당한 로비를 적당하게 섞어가면서 이제 네. 안방보험을 세워가지고 이제 커온 겁니다. 엄청나게 네. 막 발전을 했죠. 그래 뭐 든든하니까. 그래가 이제 커오다가 미국 호텔 체인도 뭐 인수해가지고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 중국 정부하고 약간 삐끄덕거리는지 하여튼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해가지고 유동성 위기가 와가지고 그래서 미래에셋에 이제 그것도 팔고 뭐 했는데 네. 아마 그 우사오 후이 회장이 아마 지금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경제보다 네. 그 정치가 더 우위에 있네요. 뭐 그렇죠. 정치를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져도 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잘라버린다. 그런 게 정치 리스크가 되겠네요. 네. 중국에서 아무리 큰 GDP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 사업을 하던 사람이더라도 네.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된다. 이러면은 그냥 숙청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다든가 네. 이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사실 중국에 가보면은 뭐 굉장히 자유롭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거의 뭐 여기가 뭐 한국이나 뭐 중국이냐 뭐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네. 느낄지는 모르는데 아니 뭐 도로 그 표지판도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이 사회주의 국가하고 자본주의 국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워낙 공권력이 세니까 네. 거기서는 우리나라처럼 경찰인데 가지고 어디 뭐 대들고 술 그러겠어요. 막 그렇게 막 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냥 작살나버리는 거죠.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엄청나게 그 관에 대한 그것 때문에 공권력이 세요. 네.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반 사람 거의 주눅이 들어가지고 네. 제대로 말도 못할 그런 정도의 차이니까 엄청나게. 중국에서는 실업률이나 이런 거는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나 봐요. 지금 현재는. 근데 또 그 실업률이라는 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아요. 발표하는 실업률을 보면 한 4%에서 도시 실업률을 보면 4% 정도? 네. 뭐 코로나 때문에 해가지고 6%까지 올라갔는데 또 요즘 내려가지고 한 네. 5% 이하로 한 4% 얼마 됐는데 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그 조사 실업률하고 등록 실업률하고 달라가지고 그 농민공이 지금 그 아시죠? 그 시골에서 이제 네. 도시로 이주해가지고 노동자들 네. 그 어려운 일 막 3D 업종에서 네. 종사해가지고 그런 농민공인들 그게 약 한 2억 9천, 3억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안 잡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도시에서 일하는 거로 취업이 잡혀 있다가 내가 일을 못하고 시골로 가지 않습니까? 네. 가서 내가 가가지고 내 여기서 일을 안 하니까 내가 시골에 있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안 잡히는 거예요. 나 계속 취업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누가 뭐 굳이 뭐 그걸 안 한다고 벌금 매기는 것도 아닌데 누가 하겠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농민공 3억에 대한 그 저체와 실업률에도 안 잡히고 네. 그런데 이제 체험 실업률을 따지면은 이제 거의 뭐 한 10% 전후까지 가지 않느냐. 그리고 뭐 대부분 보면은 뭐 그렇게 좀 조밀하지 못해요. 그 실업률 통계가 네. 조사하는 방법이 기법이 우리처럼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그쪽에서 서방 쪽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하고 이쪽 시장 경제 나라들과 비슷하게 이제 등록 뭐 조사 실업률 하는데 그건 또 발표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확한 그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서방에서 언론들이 뭐 추정하기로는 실제
실업률은 10%를 넘어간다는 말이고 대부분이. 네. 이번에 미국 금리가 만약에 미국 금리 올라가게 되면 제일 타격받는 데 중국이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단 돈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지금 현재 이제 위안화가 워낙 가치가 높아가지고 네. 그 중국에 가면은 뭐 투자를 하면은 뭐 3%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미국에는 요즘 초저금리 합니까? 0.2, 네네. 25, 0.0, 그렇죠. 뭐 0.0에서 0.25 이 사이인데 네. 뭐 사실 제로 금리죠. 네. 근데 미국 중국 가서 투자를 하면은 뭐 3%, 3.5% 나오는 기본이 3.5% 정도 네. 된다고 은행 보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국으로 많이 그래서 요즘 중국에서 이제 외화 유입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성장률이 나오니까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성장률이 안 나오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도 없죠. 네네. 그러면 뭐냐면은 나중에 미국에서 금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뭐 정확하게는 그건 모르겠지만 한 1%나 올라가면은 그 돈의 일부는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하게 거의 다 빠져나가죠. 네. 거기가 불안한데. 과실성금도 사실은 뭐 보면은 이 기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물론 뭐 외국에서 뭐 하는 거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리스크를 줘가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큰데 거기서 금리라도 높아야지 그거 안 높으면 또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돈이. 근데 지금 현재는 중국이 제일 좋잖아요. 예. 미국도 뭐 이제는 이제 연말이 돼야 이제 살아날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 뭐 백신 접종도 이제 시작도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원래는 가장 중국 경제가 뭐 가장 세계에서 높지 않을까? 대만 다음으로. 대만이 최고 좋으니까. 네. 그런데 뭐 그 중간에 딱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죠. 근데 단기적으로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 투자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